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천재였어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행복으로 포장하는 무의식의 착각. 우울한 기분이 자신을 괴롭힐 정도가 되어야 상담을 하러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리스 밀러의 책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받은 부정의 교육이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에 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먼저 천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매 순간 현실에 적응해가는 자기 자신의 감각보다는 부모의 혹은 타인의 감각체계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럼으로써 완벽하게 자기를 감추는 이것을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구를 직관적으로,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아이에게 더해졌다. 부모의 요구에 적응하는 그 능력은 점차 완벽해진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감정, 느낌, 또 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도 생각해요.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자연스러운 감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억눌리고 억압된 것이 마음속 깊이 저장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떤 한 상황에서 느꼈던 위협과 불안을 회피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을 저자는 마치 해를 향해 몸을 돌리는 식물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렇듯 아기는 살아남기 위해 생후 첫날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을 경우, 이 딸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랑받음으로써 생존하기 위해 아들처럼 행동하거나 아들이 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게 되죠. 그것과 또 혼전 임신이거나 아이를 낙태하려고 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욕구에 따르기보다는 부모의 욕구에 따르는 그 능력이 점점 발달하게 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엔 타인들의 욕구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요구와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감각체계를 발달시키게 된다. 자, 부모의 욕구를 잃기 시작하고 자신의 욕구를 버리고 그 삶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족 외에 타인들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체계를 발달시켰다라고 해요. 이 부분이 처음에 이 책을 몇 번 읽었거든요.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계속 달라요. 첫 번째 읽을 땐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제가 어느 날 이 대목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밝게 전달할 수 있네요.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상담사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과거사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려고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그 특별한 감각 체계를 발전시켰고 여기에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한다. 작가 본인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다 이렇게 많은 치유를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기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결국은 공감 능력이 많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 같은 심리적 억압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본인만의 특정한 감정들, 시기, 질투, 분노, 고독, 무기력,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동생이 생길 경우, 특히 연년생 동생이 있는 경우 첫째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과연 부모들이 사랑해 줬을까요? 그 감정, 부정의 감정들을 받아들여 줬을까요?
이런 것들, 본인들이 맞는 특정한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요즘 보면은 그렇잖아요. 동생이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건 단지 표현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전에 부모님들은 잘 돌봐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첫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성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표현했을 경우, 혹은 남자아이들 무서워 이런 걸 했을 때 무슨 사내 자식이 그 겁이 많냐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표현하지 못하고 우는 것도 그렇고요.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스승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천재였어요. 그런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저는 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어느 상황에 처해지느냐에 따라 그때마다 다 거기에 맞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요.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변신하면서 맞추면서 사는 저는 완벽한 천재였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같이 있는 그 선생님께서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만 제 자신을 발견한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였어요. 제가 제 감각과 제 느낌과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을 다 표현한다는 그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죠. 자, 이것이 천재인데 제가 그날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굉장히 저는 힘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의 모르는 어떤 면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발견했으니, 어려운 걸 발견했으니 치유도 얼마나 잘하겠는가 자부심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이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헤맬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운동선수인데 올림픽에 나가는데 특정한 어떤 종목의 선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 종목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혼자 스토리 쓰고 판단하는 것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지켜볼 수 있고 단순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나쁜 분은 아니세요. 너무너무 선량하고 착한 분인데 저는 어린 시절 저는 사랑받았다, 나 행복하다, 나 불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착각이 많았죠. 자, 불행한 어린 시절을 행복으로 포장하는 무의식의 착각. 나는 두려움을 느꼈거나 고통받았던 일이 없어. 나는 사랑받았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의 자랑거리로 살거나 적절한 때에 주지 못해서 느꼈던 그 갈망으로 남아서요. 어른이 된 후에도 이게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받아야 할 어린 시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들은 대체물을 이용해서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이런 대리만족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 바로 자신이 낳은 아이,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이거나 배우자인 경우나. 그래서 그 못 받았던 그 갈망을 계속 받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싸우고 깨지고 아프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부모를 좀 우상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지금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부모조차도 욕구 불만인 상태로 부모가 됐다는 거죠. 이건 정말 치열하게 울고 분노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상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엄마가 아이의 욕구를 받아주지 못할 때 비극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런 실생활에서 겪는 심리장애가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과대성과 두 번째 우울증입니다. 과대성은 즉 과대자아를 말하는데 과대성, 즉 과대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경탄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경탄을 꼭 필요로 하거나 경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일마다 멋지게 해내야 하며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과 아름다움, 총명함과 재능, 성공과 업적이 훌륭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야단이 난다. 곧 우울증이라는 무거운 재앙이 덮친다. 과대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늘 다른 사람들이 경탄에 얽매여 있고 그 경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격과 역할, 업적 따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자아상실이 직접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자아상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부정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과대성과 우울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린 시절의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랑하는 척 거짓으로 꾸밀 뿐이다. 거짓자로 사는 삶은 척하는 거죠. 척.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과대자아를 가진 사람은 과대성이 감정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잘 통제받은 사람이므로 우울한 기분이 자신을 괴롭힐 정도가 되어야 상담을 하러 온다 라고 합니다. 이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대자아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 들여다볼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고 또 전생애를 좌우하는 일은 그런 열쇠를 찾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 우리는 어쩌면 아주 어릴 때부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법을 터득해온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과 당당히 맞선다. 현재 올라오는 감정은 과거의 상황에 뿌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올라올 때 충분히 울어주고 또 부모와 있었던 갈등 그런 거 당당하게 대면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자기를 왜 이렇게 부정하게 됐지 스스로? 왜 나를 그렇게 버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투명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눌러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거, 또 울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어린 시절의 슬픔을 체험하는 순간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라고 합니다. 어릴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느끼지 않고 눌러놨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가서 겪어주는 거. 울어도 좋고 두렵다고 표현해도 좋고 뭐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이죠. 거짓자에 대한 욕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타인이 주는 진짜 실제 옆에서 주는 사랑도 받지 못할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